민수가 나오고 민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르겠어. 성시형 몰라. 걔 알아? 왜? 몰라. 걔도 콜라네. 몰라. 안 온다는데 어째? 아니 그런 거. 아니 전부 그렇고. 아니. 정기영 안 가져왔다. 오 시영. 오 시영. 오 그래요. 반가워요 시영. 반가워. 자 전기밥 안 가져왔어요? 다 있어요? 오케이. 17장 전기밥. 하나 더 줄게요. 안 가져왔으면 내가 다 줄게요. 여기 있어요. 그런 거예요? 오 시영이야 시영. 그래요. 얘긴 들었습니다 시영. 그래 좋아요. 혹시 모르니 몸조리 잘 하시고. 자 봅시다. 봅시다. 뭐라고요? 학교 행사. 행사 뭐 그런 게 때문에. 거기서 정보 애들 확진돼. 허이.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요즘에 뭐 독성이 거의 없으니까. 보자. 그래. 진유 별로 없었죠? 그래. 좋아. 보자. 오늘은 뭐 할 것이냐? 정기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근데 그거 뭐야? 뭐냐? 그 링크 보내준 거 봤죠? 그 베이결합 화학하고 유기화학. 좀 후딱후딱 보세요, 알겠죠? 네, 그것도 은근히 양이 적진 않으니까 좀 후딱후딱 보세요. 네. 그래요? 그래. 자, 보자. 성립이야, 성립. 그래. 오, 왔어. 전기화학 안 갖고 왔죠? 없죠. 자, 전기화학. 오케이. 아이고, 자, 보자. 아이고. 짜잔. 7. 자, 해보자. 지금 우영 닫네. 됐어. 시영아, 그거 여기 클래스에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절 이상하거나 아니면은 이상하거나 뭐 방송 상태 이상하면 친구한테 연락해요. 우영이도 있고 뭐 강민이도 있고 진율이도 있고 성림이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보자. 아이고. 자, 우영. 저번 시간 피기 하다가 제가 40분 때 그지. 그러고 갔지, 그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말고 영상을 또 봤거든요. 40분까지 그 갈바리던지 이거 모델링까지 할 필기하고 다음 거 붙었는데 여기까지 채워지나요? 그 필기. 아니 이제 딴 걸 해야 돼요. 딴 거. 그게 아니라 그때 거는 어디까지 채워졌나요? 그때 필기하는 게.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요. 갈바닉 셀 이제 처음 아마 했을 거거든요. 자, 보자. 자, 두 번째. 갈바닉 셀. 저번 시간에 이제 갈바닉 셀의 이제 첫 모델링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 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예를 한번 살펴볼 건데, 이제 두 번째 예는 이겁니다. 이그젠플 2. 뭐야? 우리 만수르상은 안 오셨어요? 네, 만수르상. 네. 그렇구나. 그렇다면 유이짱도? 학교에 그거 행사 온 다음에 걸린 거여가지고. 그런가요? 여행 없는 네. 저는 클래스 때
유입장은 괜찮대요? 그래서 네? 유입장은 괜찮대요?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래요? 연락 안 돼요 유입장한테? 민수가 안 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아. 자, 두 번째는 요거 어떻게 볼까? 자, 짜자자잔. 자, 캐드뮴에 어휘. 자, 극판에 여기 뭘 어떻게 해놨었냐면 여기에 그렇지. 그냥 AG NO3 수용액을 만들어 두고 짜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캐드뮴하고 은극판 사이를 짜잔 자 이런 식으로 보이죠? 자 어떤 차이냐면 저번 시간에 예로 들었던 첫 번째 얘는 요 표면이 요건 안 적어도 돼요.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저번 시간에는 이렇게 표면이 AgCl로 이렇게 코팅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다른 건 없어요. 다 똑같고 오늘 할 거는 이 코팅이 없는 거야. 이게 코팅이 없어. 그냥 이렇게 깨끗한 음판인 거지. 이렇게. 그럼 이럴 때 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그 저번 시간에 여기 이제 AgCl 코팅이 있었는데 그게 있고 없고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우선 첫 번째 여기에서는 자 당연히 이온화 경향이 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캐드뮴하고 은 중에 어디가 더 크죠? 캐드뮴하고 은 중에 이온화 경향이 어디가 더 크죠? 당연히 캐드뮴 쪽이 더 크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 은과 같은 걸 귀금속이라고 했는데 귀금속은 기본적으로 반응성이 크다 작다? 반응성이 작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캐드뮴 쪽에서 이온화가 돼서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일어나는 이제 산화 반응의 대상이 반응성이 더 큰 캐드뮴 쪽일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오호 캐드뮴이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쫑 땜빵이 뚫리면서 이압 하고 캐드뮴이 이제 수용액 쪽으로 짜잔 이렇게 녹아 들어간 거지. 맞나요? 맞죠? 이렇게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반응식을 써보면 그 산화 반응이 캐드뮴 솔리드가 캐드뮴 2+가 되면서 수용액 쪽으로 녹아 나오고 여기 이제 전자 두 개가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전자 두 개가 여기서 이렇게 뽀롱 하고 생겨버렸다 이런 말이지. 천자. 자 그런데 이미 이 수용액이 AgNO3 수용액이거든요. 그럼 이 안에는 여기 있는 은 1+ 양이온 NO3 1- 음이온 이 요 안에 있을 거라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미 AgNO3 수용액이니까 이 안에 기존에 Ag 플러스 그리고 Ag 플러스 그다음 NO3 또 NO3 마이너스 이온들이 수용액 중에 녹아 있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우영 오케이?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재밌는 건 이게 수용액 중에 존재할 수 있는 이온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온들은 어떤 성격이 있냐면 이 이온들은 기본적으로 모바일해. 모바일이 무슨 말이야? 모바일 움직인다고. 움직일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엉
벌써 졸리죠? 졸리는 게 아니라 살짝 피곤하긴 한데. 그게 아니, 어. 그러니까 몸 전체가 좀 피곤하긴 한데 그러니까 졸리거나 그러진 않고. 왜요? 왜요? 뭔 일 있었는데요? 그냥 아니에요. 왜요? 그래요? 뭐 슬픈 일이 있었어요? 아니 좀 있었어요. 오늘 광복절이라서 막 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야. 왜 이런 애국자 같으니라고. 아닙니다. 저 광화문 앞에서 그 뭐냐 저기 태극기 집회하던데 거기 그냥 갔다 오지 그랬어요. 광화문 태극기 집회 제가 가야 제가. 거기 애국자들 모여가지고 막 보니까 뭐 주사파 척결 얼마나 하고 이러더만 갔다 오지 그랬어요.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뭐 갔다 오지 그랬어요. 아이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 자 보자.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온이라고 하는 건 돌아다니다 이런 말이야. 돌아다녀. 그리고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봐. 이쪽이 자 스위치를 온 하는 거야, 그지? 온 해도 이쪽에 이제 뭐가 있냐면 전기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지. 맞아요? 맞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3 전자 혹은 전류는 전기 저항이 더 큰 쪽으로 더 많이 가요? 더 작은 쪽으로 더 많이 가요? 좀 어려운 얘기예요. 다시. 전자나 전류는 전기 저항이 큰 쪽으로 더 많이 가요? 작은 쪽으로 더 많이 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기 저항이 작은 쪽으로 그 이동하는 경향성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있는 전자가 자 이제 스위치를 원했으니까 내가 여기 이제 외부 회로를 흐를까? 라고 하다가도 여기 뭐가 또 버티고 있어요. 전기 저항이 버티고 있잖아. 사실은 뭐 전류계나 전압계를 걸어도 그 또한 전기 저항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가 전기 저항 내가 왜 굳이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필 이때 어떻게 된다? 수용액 중 이온은 유동적이야. 움직여.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저기에 있는 전자가 굳이 외부 회로를 흐르지 않고 어떻게 돼? Ag 플러스 이온이 직접 캐드뮴 극판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 얘가 여기서 짜잔 하고 직접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은이 여기에서 이 캐드뮴 극판에서 요렇게 은이 석출되는 거죠. 누구랑 반응을 해서? 여기 있는 요 전자랑 반응을 해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자가 외부 회로를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오히려 이온들이 극판으로 이동을 하는 게 정전기적 인력 측면에서 오히려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결국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용액 중에 Ag 플러스 이온이 이렇게 극판으로 이동을 해가지고는 전자랑 환원 반응이 돼서 은으로 이렇게 석출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전자가 외부 회로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우리 전기가 가지고 왔어요? 전기와 가지고 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외부 회로로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뭐다? 우선 첫 번째 이것은 결국 캐드뮴 극판 위의 은 도금이 일어났을 뿐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은도금에 은도금, 금도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뭐 크게 비싸지 않은 금속에다가 한꺼풀 정도 귀금속을 입히는 거. 그걸 은도금, 금도금이라고 하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 뭐 많이 아셨죠? 예? 네. 알겠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또한 이것은 전기화학 전지입니까? 전지가 아닙니까? 이 전지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건 전기화학 전지가 아니다. 왜냐하면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저번 시간에는 여기 AgCl이라고 이렇게 침전이 묻어 있었잖아요. 그때는 전기화학 전지로 구동을 했었죠. 외부 회로에 불이 반짝반짝 들어왔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 침전을 떼고 여기에 은이온을 수용액 중에 유동적으로 만들어 두었는데, 그랬더니 이거는 뭐가 되지 않는다? 전기화학 전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죠. 전기화학 전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전기화학 전지가 되기 위해선 개념적으로 어떤 제한 조건이 있어야 되겠어요? 전자가 다른 이온 플러스 이온과 양이온과 만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전자가 그러니까는 저번 시간에 했던 첫 번째 예하고 이 두 번째 예, 이걸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배터리를 설계할 때 이걸 굉장히 명심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음이온의 반응성이 양이온보다 음이온이요? 음이온 별로 아니고 이온 말고 제가 이온 말고 별로 없는데. 우리 왜 지금 좀 고민하는데? 네. 아니요. 그래. 가상현실 접속한 거 아니야? 또 안 해줘. 좋아. 바로 이거인 것입니다. 6. 전기화학 전지. 이걸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셀이라고 하는데, 이 되려면 산화되고 환원될 물질들끼리 어떻게? 직접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결국 누가하고 누가 산화반응, 환원반응을 하는 거예요. 캐드뮴하고 은이 산화반응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은 수용액이잖아. 은 수용액인데 캐드뮴 극판을 담궈놨기 때문에 당연히 은하고 캐드뮴이 접촉해요, 접촉 안 해요? 접촉하잖아요. 접촉해버리면 굳이 전자가 외부 회로로 이동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움직이는 것이 직접 움직여버리면 되니까 전자가 외부 회로로 흐르지 않으니까 이 셀로 작동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말이에요. 작동을 한다 해도 효율이 아주 떨어지고.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저번에 봐봐요. 얘를 없애버리고 여기다가 AgCl 침전을 붙여버렸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이 침전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침전이 돼버리면 Cl-건 Ag+건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이게 못 움직인다고요. 스테이셔너리 하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반드시 어쨌건 캐드뮴하고 은하고 반응은 해야 되는데 저 둘이가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말 있잖아.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봐봐. 여기 전자가 어쨌건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전자가 그래도 자전자인데 빨리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근데 반응할 게 여기 있어. 근데 이거 오질 않아. 왜냐면 침전으로 딱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놈 전자가 내 전자인데 내 반응해야 되는데 쟤 저기고 진짜 이게 넘어가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 뭐가 있어도 전기저항이 있어도.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화되고 환원, 그러니까 사실은 산화 환원 반응은 우리 지구 혹은 전 우주에 굉장히 많아요? 별로 없어요?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산화 환원 반응은 억수로 많이 일어나요. 대표적으로 뭐 광합성 이런 것도 산화 환원 반응이거든요. 그러면 식물이 광합성 할 때 거기 거기서 뭐 전기가 줄줄줄 나와요? 그 지금 그런데 저기
저기 나무에 맛있는 사과가 일렀구나. 먹고 싶어. 이렇게 탁 하다 이게 이러진 않잖아. 않잖아. 왜? 그 광합성 같은 산화원원 반응에선 산화하고 환원된 물질이 직접 접촉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접촉해 있으니까 그들 사이 전자 전달로 끝나지 그 전자가 외부로 이동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묘하게도 산화환원 반응은 굉장히 자발성이 큰데 그 산화환원 반응을 물리적으로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 반응할 반응물들을. 그런 상태에서 양쪽을 도선으로 딱 연결하면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목마른 사슴이 그 뭐냐면 우물을 찾듯이 무슨 말 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자유전자가 직접 이동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걸 이용하는 게 바로 케미컬 셀이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다음 2점이 솔트 브릿지. 자, 이점 나인 8. 이 점이 솔트 브리드지. 자, 솔트 브릿지라고 하고 우리말 번역은 다리다리 염다리. 롱다리 숏다리는 있어도 염다리라니 참. 자, 보자. 혹시 뭐 어디에서건 실험 이런 걸 하면서 염다리 이런 거 만들어 보게 해본 사람? 염다리 만들어 봤다. 안 해봤어요? 이거 보통 영재고나 과학고 뭐 영재원 이런 데 가면은 이게 막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실험 시켜줄 때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왜냐면 안전하고 쉽거든. 조교들이 이게 그냥 금방 하고 집에 갈 수 있어서 이 실험 이거 많이 시켜주는데 이거. 그래.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제 뭘 해볼 것이냐? 염다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알겠죠? 그렇지. 성님 염다리 만들어봤어요? 안 만들어봤어요? 그래. 좋지.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염다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염다리 제작. 염다리 만들어 보자. 자, 아주 원초적으로 만들어 볼 거야, 그렇죠? 우엉, 여기 자는 거예요. 그죠? 우엉, 예. 술은 먹었으나 취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거예요? 요, 진짜, 우엉, 그러세요. 그렇죠. 우엉 힘내주세요, 그렇죠? 우엉 서 있을래요? 네, 서 있는 것도 네, 서 있어요. 섰다가 저번 시간에 가르쳐 준 거 있죠? 네? 저번 시간에 가르쳐 준 거. 그 뭐지 어떤 그 이거 뭐였더라? 이거. 네? 이거. 그거였나? 아닌데. 내가 이거 안 가르쳤어요? 아니 그뭐 가르쳐 예전에 하긴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 진짜. 자, 우엉 차렷 해봐. 차렷. 발가락하고 발뒤꿈치 다 붙여야 돼. 딱 차렷. 하고 허리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죠. 여기를 서 있을 때 배를 앞으로 딱 밀어. 배를 앞으로 딱 밀고 가슴 있지, 가슴을 하늘로 향하게 이렇게. 맞다 이거. 네, 이렇게 하면 이게 허리가 아주 편안한 자세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하고 앉아 있으면요, 굉장히 불편해. 굉장히 나중에 척추 질환이 오게 돼 있어요.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항상 이게 등을 안으로, 배를 안쪽으로 놓고 가슴을 하늘로 향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슴을 위로 이렇게 들라고. 알겠어요?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약간 근육의 힘이 들거든요. 이게 무슨 말? 이게 허리에는 되게 편한데 근육의 힘이 들기 때문에 곧 힘들어서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힘이 빠져요.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하고, 무슨 말 알겠어요? 이 상태를 유지할수록 오히려 근육 운동이 돼서 몸에도 좋고 척추에도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이렇게 딱 밀어, 알겠죠? 밀어. 준이로 오케이? 준이로 밀어봐. 밀어. 허리 아프구나. 네? 아니야, 겨우 이런 아픈 거예요? 아니. 뻐근하죠? 네. 순간 표정이 이렇게 표정이 이랬거든? 어떡해? 지금 10대인데. 팔이 아파서.
팔이 아파서? 팔은 왜 아파요? 어제가 어제 공을 던져서. 아, 뭐 진율이 야구 선수예요? 아니 진율이 야구 잘할 것 같은데? 네, 한가영 형 아니고 한국의 야구. 진짜로요? 아니야. 그렇구나. 이게 어쩐지 어쩐지 이게 진율이 옛날 선동열 선수라고 알아요? 아 그건 좀 아닌 것 그래, 같아. 이거 예, 선동열 선수하고 상당히 이게 그래 하여튼 그렇다. 네, 그렇다. 네, 그렇죠. 그렇죠. 진짜 화났어요? 선동열 선수 닮았다고 해서 화났어요? 그래요. 하여튼 저는 그런 전설적인 선수라. 아니 그냥 외모가요. 그냥 외모가요. 하여튼 그렇다. 야, 손동현 선수도 아는구나. 이게 야구 진짜 좋아하네. 하여튼 손동현 선수는 여러분 세대는 아닌데 그래서 아주 사실은 손동현 선수가 요즘 태어났으면 메이저리그 가서 30승은 했을 거야 진짜. 네. 정말 위대한 선수인데요. 네, 하여튼 정말 대단한 선수인데 얘도 최동원 선수라는 선수도 있었죠. 네, 진짜 그 사람이 진짜 그 시기에 메이저리그 가서 관리를 잘 받았으면 20승은 거뜬히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우리나라 야구 초창기에 선수 관리 제로, 막 선수 혹사시키고 뭐 그러면서 이제 선수 생명이 금방 끝난 그런 훌륭한 야구 선수들이 되게 많죠. 하여튼 그렇다. 자 보자. 다리 험다리를 아주 원초적으로 만들어 보겠어요. 알겠죠? 자 넘실. 우엉아 이건 뭘까? 넘실. 이건 뭘까? 저 기호가 어떤 기호인지 말하는 거죠? 바로 일본이 방류한 그 방사능이 넘실대는 우리의 바다예요. 우리의 바다. 자, 이 바다에 이게 짜잔 이게 해저 바닥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해저 바닥에는 수없이 많은 뭐가 자라고 있어요. 해초들이 자라고 있죠. 해초. 영어로 씨위드. 무슨 말 알겠죠? 씨위드. 그래서 파래도 씨위드. 뭐 김도 씨위드, 뭐 톳도 씨위드, 뭐 다 씨위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해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왜? 위드가 무슨 뜻이에요? 잡초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서양 애들은 저기 해초를 전혀 안 먹어요. 예, 전혀 안 먹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이 그거 미역국 먹는 걸 굉장히 신기해하죠. 몰라요? 여러분 진유 산후조리원 가봤어요? 아니요. 산후조리원 가봤어요? 진유를 성님 산후조리원 가봤어요? 아니요. 안 가봤어요? 저희 애기 남았어? 아직 안 남았어. 이게 산후조리원 안 가봤죠? 우엉 산후조리원 가봤어요? 가본 적 없어요. 그래? 강민 혹시 뭐 애 있는 건 아니죠? 좀 고민하는데 강민 지금? 혹시 이런데 강민 지금? 어쨌건 그 산후조리원 가면 나는 가봤을 거 아니야. 가봤을 거 아니야. 산후조리원 가면 이게 산모들이 이렇게 진유로 애기 나왔어요? 안 애기 나봐요. 애기 놓으면요 이게 출혈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또 이렇게 개인차는 다른데 이게 막 진짜로 피가 튀어요 진짜. 정말로요. 나 다 봤는데 피가 있잖아요. 피가 이렇게 팍 튀어 이렇게 진짜로 피가 팍 벽에 팍 묻어 이렇게. 어제 대단하다니까요. 볼만해요 진짜. 알겠어요? 네. 볼만하죠. 이게 자연상이니까. 네,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애 놓는 장면 꼭 봐야 돼요. 그렇죠? 완전 감동이에요. 완전 감동. 네. 스펙타큘하거든요. 진짜 볼만해요. 애기 노는 장면 꼭 봐야 돼. 그리고 특히나 그게 내 애일 경우는 이 감동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성 엄마 몸에 이렇게 출산 부산물 같은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걸 빨리 이제 회복시켜 주는 게 바로 미역이에요. 미역.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고래도 출산하면 미역 먹는 거 알아요? 미역이 아이오딘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이오딘 많아가지고 면역력도 약간 올려주고 그 다음에 그 조혈 작용도 있고 뭐 그래요. 그 다음에
조혈작용도 있고 몸에 있는 수분을 또 빼주고. 그럼 수분을 빼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임신할 때는 수분이 몸에 많이 들어가 있어 몸이 되게 붓거든요. 그럼 이렇게 필요 없는 수분을 많이 제거해주는 또 역할도 해요. 그래서 미역이 산모들한테 정말 좋아요. 정말. 그래서 그걸 알고 고래도 출산하면 미역을 다 뜯어 먹어. 이렇게 다 뜯어 먹어. 다 뜯어 먹어. 그래서 산후조리원에 가면요, 진짜 삼시세끼 미역국이 나와요. 계속. 그 미역국이 얼마나 나오는 줄 아세요? 얼마나 나오냐면 미역국 있잖아요. 미역국이 한 대접씩 나와요. 계속 그만 먹어요, 진짜. 근데 기가 막힌 건 놀래마세요? 완전 맛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산후조리원에서 이 산모들이 몸을 잘 움직이기 어렵잖아요. 그럼 산후조리원에서 그 산모들이 거기서 겨우 하는 거라고는 앉아 있다가 TV 보다가 혹은 뭐 때 되면 마사지도 좀 받았다가 그럼 낙이 없어요. 그 산모들이 거기서 유일한 낙은 먹는 낙밖에 없어. 그래서 산후조리원에 가시면요 꼭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밥이 완전 맛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산후조리원은 밥이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을 내가 사업을 하겠다. 그럼 1순위로 뽑아야 되는 게 뭐다? 조리장 아줌마예요. 조리장 아줌마를 아주 훌륭한 분을 들이셔야 돼요. 산후조리원인데 밥 맛없잖아? 그 집 망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후조리원은 밥이 굉장히 맛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미역국이 매일 한 대접씩 나와. 그럼 그 한 대접씩 나오는 걸 일주일, 2주를 계속 먹는 거지. 그럼 아무리 맛있는 것도 하루 3일씩 계속 그걸 먹으면 약간 질리겠지. 그래도 계속 먹어야 돼. 알겠어요? 산모도 계속 먹어야 돼. 근데 이제 산모랑 같이 있는 이게 아빠도 같이 먹는 거지, 같이.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같이 먹는 거야, 이렇게. 먹으면서, 그때 이제 엄청 먹으면서, 김선하고 미역국이 맛있긴 한데, 야, 먹다가 이대로는 우리가 전복이 될 것 같아. 말해서 막, 네. 하여튼 그러면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많이 먹었다. 그래서 나중에 저기 성님 산후조리원 가면 뭐 먹으라고요? 미역국 꼭 먹어봐. 완전 진짜 맛있긴 맛있어요. 맛있는데 계속 먹어야 돼, 계속. 하여튼 그렇다. 하여튼 해조바닥에 그런 씨위드가 많아. 이때 그 씨위드 중 하는 녀석 중 누가 있냐면 우뭇가사리라고 하는 애가 있어. 아주 유명한 그 해초예요. 우뭇가사리. 이 우뭇가사리를 얘를 수확해. 수확을 해가지고는 자 뭐지? 해가지고는 슉 그다음에 쭌쭌쭌쭌쭌쭌 이거 뭐겠어요? 햇볕에다가 저 우뭇가사리를 이거 어떻게 했다는 거야? 말려. 그럼 여러분 해초를 저기 떼약볕에 말리면 어느 정도로 말려질 수가 있냐면요, 수분을 거의 100%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초라고 하는 게 물을 많이 먹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 태양빛이라는 게, 바닷가의 태양빛이라는 게 엄청 세기 때문에 한참 내비두면 여기 있는 물이 100% 날아가서 얘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손으로 잡으면 와사삭 부서질 정도가 돼요. 그럼 얘를 손으로 잡았을 때 와사삭 부서질 정도로 완전히 바짝 말린 다음에 얘를 어떻게? 갈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짜잔, 파우더가 되겠지. 파우더. 가루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 가루는 진짜 뭐처럼 생겼냐면 밀가루랑 똑같이 생겼어. 밀가루. 육안으로 보면 밀가루랑 진배 없어, 그냥. 근데 밀가루는 아니야. 밀가루는 아닌데 진짜 딱 봤을 때 그 밀가루는 본 적 있죠? 그 밀가루처럼 하얀 뽀얀 가루가 돼. 얘를 어떻게 할까 이제? 얘를 그 다음에 물에 넣어. 그러면 여기 물에 넣으면 이 우뭇가사리 가루가 물에 녹을까 안 녹을까? 물에 넣으면 녹을까 안 녹을까? 해초가 물에 녹진 않으니까 안 녹지 않을까요? 그렇지. 정답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물 속에 이렇게 살아 있다는 게 이게 이 몸이 물에 녹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샤워할 때 어떤 가정을 해? 샤워할 때 하는 가정. 우리는 물에 녹지 않는다. 그렇지. 내 살은 물에 녹지 않을 거라는 가정을 하고 샤워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 속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살이 물에 녹진 않는 거다는 거지. 그러니까 넣어봤자 안 녹아. 알겠어요? 안 녹아. 이 상태로는 안 녹아. 그냥 밑에 침전처럼 깔려 있는 거야.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진짜 희한하지? 얘가 이 상태에서 끓여. 얘를 팔팔 끓여. 알겠어요? 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우뭇가사리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 그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던 식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뭇가사리는 무슨 함량이 높냐면 이게 단백질 함량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 우뭇가사리의 이 기본적인 뼈대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게 단백질이어서 기본적으로 고분자 단백질이라 물에 안 녹는데 끓여버리면은 여기서 이 그 뭐냐면은 펩타이드의 가수분해가 일어나면서 이 단백질들이 조각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끓이면은 가수분해 후 얘가 진짜 싹 녹아버려요. 무슨 말이겠어요? 거짓말처럼 끓이면 투명해지도록 싹 녹아버려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돼서 바닷물이 끓어버리면 우뭇가사리가 싹 없어진다는 얘기지. 저희는 바다에 못 들어가는 거죠. 뭐라고? 그 전에 우리가 죽지. 그 전에 우린 전멸이죠. 우리 그때 그 전에 우린 전멸이죠. 하여튼 몇 달간 살게 해줬을 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지구 멸망까지 몇 년 남았다? 예? 너 지구 멸망까지 몇 년 남았다? 멸망의 시작이라고 해야지. 멸망의 시작. 2050년에 시작이 아닌가? 시작이 이미 시작된 거. 20년 남았어. 20년. 20년 남았어요. 20년 남았어요. 지구 언제 멸망해? 지구 온도 몇 도 올라가면 지금부터 몇 도 올라가면 망하죠? 6도? 1.5도 올라가면 망하거든요. 네? 1.5도요? 네, 1.5도 올라가면 1.5도 상승하면 망하거든요. 평균 온도가.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1.5도가 올라가면? 평균온도가 올라갔다는 거지. 각각의 지역 온도가 훨씬 더 높아. 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구라고 하는 게 비열이 크잖아요. 네. 비열이 크니까 이 정도만 올라가도 그 에너지 함량이 엄청나요. 그럼 이렇게 이 정도만 올라가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 혼자서 높고 온도 반. 이 정도만 온도가 올라도요. 영동토층에 있는 게 뭐가? 쌀하고 밀이 멸종해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쌀하고 밀이 멸종해 버리기 때문에 반도체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우린 멸종하는 거예요. 배터리 아무리 잘 만들어도 쌀하고 밀이 없는데 뭔 소용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착각하는 게 그 반도체 잘 만들고 전기 배터리 잘 만들면 좋은 나라 될 것 같지. 근데 좋은 나라의 첫 번째 조건이 뭐다? 좋은 나라의 첫 번째 조건? 식량 사용. 튼튼한 농업이에요. 튼튼한 농업. 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나머지 것들은 다 헛거예요. 다 헛거야. 그럼 하여튼 그렇다. 근데 이 1.5도가 올라가면 이 1.5도 올라가는 데까지 한 50년 남았어요. 50년. 이대로라면 그냥 이대로라면. 근데 이 1.5도 올라가기 위한 사건의 지평선이 이건 사건의 지평선. 사건의 지평선이란 말 알아요? 사건의 지평선이 뭐냐면 그거를 딱 넘어가면 끝나는 거. 그냥 넘어가면 절대 되돌릴 수 없는 그 경계. 0.5도. 그게 0.5도거든요. 오, 왔어요? 어서. 그래서 1.5도가 올라가는 사건의 지평선이 0.5도예요. 그 0.5도가 지금부터 0.5도가 더 올라가면 이걸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어요. 네. 그 0.5도까지 남은 시간이 20년이에요. 20년. 이거를 왜 안 알리는? 과학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려줬어요. 알려지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럼 이제 20년이면 생각해봐. 성님아? 20년 뒤에 성님 몇 살이에요? 37? 여러분 남자 나이 37이 어떤 나이인 줄 아세요? 남자 나이 37이? 인생의 끝이 아닐까? 이 끝이요? 여러분 남자 나이 37이 어떤 나이냐면요. 바로 그 남자 인생의 하이라이트예요. 남자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37이에요. 30 중반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30 중반이니까 아직 체력적으로도 20대에 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아요. 30 중반이어도 뭐 내가 무슨 뭐 프로 격투기 선수를 할 게 아니라면 남자 나이 30대면 20대하고 체력적으로 큰 차이 없어요. 근데 30대면 이 남자 나이 30대면 뭔가를 이루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또 어느 딱 기반이 잡히고 이루어져 가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근데 체력은 여전히 20대 같은 거죠. 그냥 20대는요 되게 비루하고 찌질해요. 그냥 20대는요. 원래 인류 역사상 20대는요 그냥 뭐 젖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돈도 없어요. 뭐 돈도 없어요. 그다음에 뭐 지위도 없어요. 뭐 찌질하면 여자친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20대는. 20대는 그렇게 행복한 시기가 아니에요 원래. 근데 30대가 되면 이제 막 노력해서 막 이루어 놓은 시기거든요. 그때 이제 뭐 예쁜 마누라도 만나고 뭐 애도 놓을 수도 있고 무슨 말 하겠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뭐 이렇게 중간 간부 이상이고 무슨 말 하겠어요? 뭐 그때 당시 또 30 중반이면 또 내 돈 벌어서 내 차 또 딱 샀을 수 있고요. 무슨 말 하겠어요? 뭐 집도 비슷하게 마련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행복해 볼까 하는데 지구가 망한 거지. 네, 0.5도 올라간 다음에 1.5도까지 올라갈 때까지 시간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건 30년. 30년이죠. 30년. 그럼 저희는 이제 그러면 50년 지나면 그렇죠. 완전 멸종하는 거죠. 맞죠. 이대로라면. 이걸 과학자들이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이걸 인식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계속 이 얘기를 해주는데도 현 정부는 뭐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를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어떻게 잘 되겠죠? 원자력 발전소 많이 지어오자고요. 네. 자, 원자력 발전소 많이 지어서 해수 온도도 좀 올리고, 알겠죠? 방사능 온도 좀 착 이거 뭐. 아주 그렇다. 그래서 하여튼 끓여. 하지만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은 전기화, 알겠죠? 자, 봅시다. 자, 끓여. 그럼 여기서 싹 녹아, 그렇죠? 싹 녹아서 투명이죠, 투명. 투명. 이때 여기에 누구를 초빙하느냐? 유자관 씨를 초빙해. 유자관 씨. 누구? 유자관 씨가 누구? 유자관 씨. 유자관. 유자라는 건 들어봤는데. 유자관 씨. 유자의 씨를 여기에 유자관 씨를 이렇게 불러와.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다 좋은데 여기에 보통 KNO3를 여기에 어떻게 된다? 녹여서 KNO3가 석출이 될 정도로 KNO3 포화 수용액을 만들어요. 자, KNO3는 기본적으로 물에 잘 녹아요, 안 녹아요? KNO3는 물에 아주 잘 녹아요. 거의 무한대일 정도로 잘 녹아요. 근데 이제 무한대일 수는 없죠. 얘는 고체 물질이고 있는 액체니까. 그래서 엄청 잘 녹으니까 얘를 엄청 때려 넣은 거예요. 엄청 때려 넣어서 여기 이렇게 더 이상 녹지 못해서 이게 석출이 될 정도로 때려 넣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투명한데 여기에 누가 기본적으로 녹아 있는 거예요? 우뭇가사리의 살들이 여기 녹아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우뭇가사리의 살들과 그 다음에 KNO3가 여기에 K 플러스 그 다음에 NO3 마이너스 NO3가 여기에 쫙 녹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유자관 안에도 유자관 바깥에도 무슨 말 알겠어요? 녹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얘를 어떻게 할까 이제? 얘를 식혀. 끓였다고 했잖아. 네. 끓인 다음에 식혀.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놀랍게도 젤리더파이가 돼. 젤리화가 돼. 젤리 알죠? 젤리. 저기 우영이 곰젤리 줘요. 곰젤리? 곰젤리요?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 그래.
저거 여러분 젤리 그거 뭐로 만들어? 곰젤리 있잖아요. 그거 뭘로 만들어요? 제라틴. 그걸 뭘로 만들어요? 젤라틴. 네. 그 젤라틴 어디서 얻어요? 우뭇가사리요. 젤라틴 어디서 얻어요? 어디서 얻냐면요. 네, 그거 어디서 얻냐면요. 바로 소하고 돼지 연골에서 얻어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소나 돼지 잡으면 그 관절 부위 다 먹어요, 다 안 먹어요? 다 먹죠. 예를 들면 우족탕, 뭐 족탕 해가지고 족발해서 다 먹잖아요. 근데 그 관절 부위를 다른 나라, 특히나 유럽 사람들은 잘 먹는다, 잘 안 먹는다?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도축을 하고 나면 유럽에는 그 젤라틴이 되게 관절 부위가 많이 남거든요. 근데 그거 가져다가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 그거 가져다가 만든 게 곰젤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 유럽에 곰젤리가 유명한 게 그거 젤리를 그 젤라틴 그 관절 도가니 이 부분 안 먹어서 그런 거라고. 알겠죠? 네, 하여튼 그렇다. 그런데 그런 식의 동물 젤라틴은 젤리가 만들어졌을 때 되게 쫀쫀해요. 왜냐면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우뭇가사리 젤리는요. 젤리는 젤리인데 약간 밀도감이 좀 작아. 그래서 약간 보들보들보들한 젤리가 돼요. 그래서 왜 여러분 혹시 왜 청포묵이라고 알아요? 청포묵? 먹는 반찬 중에 그냥 무맛인 반찬이 있거든요. 맛이 하나도 없는 반찬이 있어요. 맛없다 이게 아니고 맛 자체가 없는 그 반찬이 있거든요. 네. 젤리 같은 건데 거기 약간 참기름하고 소금 간하고 김 썰어 넣어가지고 이게 깨 넣고 이게 조물조물해서 먹는 거 있어요. 무말랭이 같은. 아니요. 무말랭이 자체의 맛이 있죠. 근데 얘는 무맛이에요. 아무런 맛이 안 나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예, 거기에 이제 뭐 참기름 뭐 이렇게 깨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고 비벼 이게 양념 맛으로 먹는 반찬이 있거든요. 딱 그 식감이에요. 그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먹어도 돼요. 알겠어요? 먹어도 돼요. 왜냐하면 저 우뭇가사리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젤리가 되고 그걸 이렇게 U자간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식은 다음에 손으로 딱 집어넣어서 딱 꺼내는 거예요. 얘를 딱 꺼내면 여기에 뭐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젤리가 이렇게 딱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럼 젤리가 채워져 있으니까 내용물이 빠지겠어, 안 빠지겠어? 관이지만 만약에 여기 물 채워 넣으면 빠지겠어, 안 빠지겠어? 후루룩 빠지겠지, 물 채워 넣었으면. 근데 젤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내용물이 빠지겠어, 안 빠지겠어? 안 빠지겠지. 그리고 이 젤리 안에는 누구하고 누가 들어있어? 그렇지. 바로 저기서 넣어놓은 K 플러스나 NO3 마이너스 같은 이런 이온들이 이 안에 박혀 있겠지. 네.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이렇게 만든 걸 이걸 염달이라고 해요. 우뭇가사리 역할이 되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KNO3를 이제 젤리로 만들어 버리고. 우뭇가사리의 역할은 뭐냐면요. 여기에 박혀 있는 이온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지지체 역할을 하는 거죠. 방금도 얘기했듯이 여기를 그냥 물로 채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아니 이게 어렵나? 관이 이렇게 있는데 물을 채웠어. 네. 그다음에 얘를 자꾸 휙 뒤집으면 물이 어떻게 되겠어? 우르륵 쏟아질 거 아니야. 이게 되게 어렵나?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르륵 쏟아져 버리면 얘를 이렇게 핸들링하기도 어렵고 어디 가다 꽂아도 들고 가다가 다 쏟아져 버리면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을 젤리로 채우는 거예요. 젤리로 채우면 내가 이걸 움직여도 안에 내용물이 안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이온들을 좀 포터블하게, 알겠어요? 좀 이렇게 핸들링하기 쉽게 만드는 거라고. 그럼 지금 우뭇가사리를 녹일 때까지는 용액이었다가 KNO3를 넣고. 아니요. K1S3가 없어도요. 식히면 저렇게 젤리가 돼요. 그러면 가열한 순간에 바로 KNO3를 넣고. 네. 이제 여기에는 KNO3하고 네. 우뭇가사리하고 같이 끓이는 거예요. 같이 팍 네. 끓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얘가 없어도 이 우뭇가사리 살 때문에 여기에 젤리화가 다 되거든요. 그 안에 이온도 같이 넣어서 같이 끓이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한 번만 해보면은 금방 뭔 말인지 아는데 이걸 안 해보도 안 해봤구나. 보통 이거 영재원 이런 데 그게 막 그 속아가지고서 돈 내고 가면 이런 것도 막 실험도 시켜주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뭐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알겠죠? 자 그러면 내가 왜 이런 걸 공들여 설명했을까? 바로 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가지고 이제 배터리를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준다. 준다. 에잇.
두 번째. 이 셀 모델링. 자, 그럼 이제 이 배터리를 만드는데 이걸 이제 저기 염다리 이런 거하고 이제 뭔 관계가 있느냐? 자, 이렇게 해보자. 이 그림 갖다 그릴까? 이제 큰일 났네 이게. 참,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네, 참.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게 팬티가 하도 많이 빨아가지고 늘어나가지고 자꾸 내려와요. 큰일 났네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아내가 김선아가 자꾸 버리라 그랬는데 나 이 느낌이 좋아가지고 계속 입고 있었거든요. 팬티요 팬티. 이게 팬티 늘어. 그래? 아니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뭐 집에 속옷 옴살이 어디서 다 있지인데 이 소재가 되게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소재의 속옷을 더 사면은 이걸 버리겠는데 아직 못 산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입고 있는데 어제 호텔에서 이제 호텔에 자면서 팬티를 한번 빨았거든요. 네. 빨았거든요. 그리고 말렸는데 이게 힘이 계속 내려와지. 큰일 났네 이거. 나 어떡하지? 그래? 하여튼 이거 큰일 났네. 네 큰일 났네. 자 하여튼 보자. 팬티를 하나 사입어야 되나? 네. 자 어쨌거나 셀 모델링. 자, 그럼 이거 어쩌자는 거냐? 자, 짜잔. 짜잔. 자, 똑같이 캐드미어. 저기는 CD NO3 2 AQ 좀 밑에 쓸까? CD NO3 2 AQ 자, 그래서 이렇게 수용액을 뽀롱뽀롱 이렇게 만들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은판 오이 그리고 여기는 AG NO3 수용액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 짜잔 자 하고 여기 이제 물을 찰랑찰랑하게 이제 수용액을 담아두는 거예요. 오케이. 되었죠? 보시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뭔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기에 있는 이쪽이 캐드뮴판이고 음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그 저번 시간에 왔던 AgCl 코팅이 없죠. AgCl 코팅 없는 상태에서. 근데 재밌는 건 여기에 있는 이쪽 비커하고 이쪽 비커가 사실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것에 여기에 지금 저기서 얘기하는 염다리가 살짝 걸쳐 있는 거야. 다리다리 염다리. 알겠죠?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젤리로 만들어야지 안에 있는 내용물이 훌렁훌렁 빠지질 않게 되는 거라고요. 그냥 물로 했다가 얘를 어디에서 들고 오는 순간 내용물이 다 빠지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젤리로 채운 놈을 이렇게 싹 중간에 끼워 놓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일, 당연히 이온화 경향. 자, 어디가 커요? 카드뮴 쪽이 더 크죠? 그죠? 그러면 캐드뮴이 산화된다는 얘기예요? 환원된다는 얘기예요? 캐드뮴이 산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산화가 일어나는 전극을 이름을 뭐라고 했었죠? 산화가 일어나는 전극 이름을 뭐라고 했었죠? 에노드라고 했었죠. 에노드. 우리말로는 산화 전극, 영어 표현으로는 에노드.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 일어나는 게 바로 에노드 반쪽 반응. 바로 이렇게 되겠네요. 바로 저 캐드뮴이 이온화 경향이 크니까 물속으로 녹아 나오면서 전자 두 개를 생성해 내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짜잔 하면서 캐드뮴 극판 속에서 이렇게 2 플러스 양이온이 만들어지고 전자 두 개가 뽀롱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근데 이때 저 만들어진 전자 두 개가 캐드뮴 극판 속에서 이제 누군가랑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저 전자가 사실은 이제 누구랑 반응을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은이랑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이렇게 세팅을 해버리면요. 여기에 녹아 있었던 잘 봐. Ag 플러스 뭐 NO3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 같은 이온들이 여기 반대쪽 수용액에 녹아있긴 하겠지만 Ag 플러스가 지금 이걸 뚫고 이쪽까지 이동할 수 있겠어요? 그건 힘들겠어요. 그건 매우 어렵겠죠. 네. 왜냐하면 여기 있는 Ag 플러스가 이게 젤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뭔가 이게 퓨즈가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렇구나. 하여튼 그렇다. 하여튼 여기가 젤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얘가 직접 이쪽으로 움직이는 건 아주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바로 3. Ag 플러스 이온이 직접 움직여서 캐드뮴 극판 쪽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구조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어쩔 수 없이 자유전자가 외부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 염다리의 첫 번째 역할을 알겠죠? 염다리를 세팅을 해야 이 자유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왜? 염다리 덕에 물질이 직접 이동할 수는 없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이 전자가 어떻게 된다? 어쩔 수 없이 반대쪽 전극을 따라 여기를 이제 어떻게 했을 때 스위치 온 했을 때 반대쪽 전극을 따라서 이업하고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네 번째 전자를 받아들인 음판에서는 이제 당연히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산화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여기서는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당연히 환원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죠? 환원 반응의 이름이 뭐였죠? 환원 반응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뭐였죠? 캐소드였죠. 그래서 그 다음 생각할 거 바로 캐소드 반응. 자, 그 캐소드 반쪽 반응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바로 은 이온이 전자랑 반응을 해서 은으로 석출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려면 이쪽 수용액에 있었던 이 은이온들이 전부 다 뽀롱 뽀롱 이동을 해가지고는 여기에서 은으로 석출이 돼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캐드뮴 원자 하나가 만들어지면서 전자 두 개가 만들어지죠. 그럼 전자 두 개가 이동을 했을 테니 이 전자 두 개가 다 소모하려면 반응하는 은이온도 더블링이 돼야 될 거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전체 반응도 작정해 볼 수 있어요. 자, 전체 반응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산화 반응하고 환원 반응의 전체 합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 기억할 건 뭐예요? 산화하고 환원되는 전자 개수를 일치시켜 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캐드뮴을 통해서 두 개의 전자가 산화가 됐으면 캐소드에서는 두 개의 전자가 환원이 된 이 개수를 딱 맞춰서 위아래 반응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체 반응은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캐드뮴하고 은이 반응을 해서 캐드뮴 이가의 양이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은이 이런 식으로 석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저 전자가 외부 회로로 이동을 하니까 이건 확실히 전기화학 전지예요, 전지가 아니에요. 이건 확실한 전지가 된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 염다리의 첫 번째 역할 뭐예요? 산화 환원될 물질들을 직접 접촉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종의 장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기가 젤리로 막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뭐 말 알겠죠? 네. 그렇죠? 오늘을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좋아. 자, 쓰시고. 자, 설명 조금 남았는데 요것만 하고 시작할게요. 자, 필기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안 끊기지. 오, 깜짝이야. 오씨, 미끄러졌어. 이 깜짝 놀랐네. 좋았어. 현우크. 오, 현우크. 오, 현우크. 오, 원래 현우크 좋아한다. 그래. 그래. 좋았어. 그래. 그런가요? 좋아. 좋아. 좋았어. 좋았어. 자,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 전 우주의 4대 보존 법칙이 있죠. 가장 유명하게 에너지 보존, 질량 보존, 그다음에 운동량 보존이고 마지막이 전하량 보존이 있죠. 그럼 이 4대 보존 법칙은 뭐 그냥 뭐 때때로 만족하는 거예요. 항상 만족해야 돼요. 항상 만족해야 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때도 어떻게 돼야 되느냐? 1, 2, 3, 4, 5, 6 보로보로보로보로 매 순간 전하량 보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전기화학 반응에서는 이 전하량 보존이 깨지는 순간 그건 나가리예요. 알겠어요? 전하량 보존이 깨지는 설명 방법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화학 반응에서 항상 전하량 보존이 이루어져야 된다. 알겠죠? 왜냐하면 전기적인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전기적인 일이 벌어지는 그 물질 자체는 항상 전기적으로 플러스에 마이너스 중성이에요. 항상 중성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거기서 전류가 막 줄줄줄 새어나와도 그 물질 자체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알겠죠?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요렇게. 자, 보자. 여기에 뭐가 끼어 들어가 있지? 우뭇가사리 시체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살을 갈아가지고 일종의 우뭇가사리 순대네. 순대 알죠? 순대. 이거 어떤 케이스에 이제 살을 갈아 넣은 거. 그걸 순대라고 하잖아. 왜 그렇게 생각하기 이상해요? 소세지도 사실 순대잖아요. 소세지하고 순대가 같은 거잖아요. 소시지하고 순대 이거 같은 거 아니에요? 거의 같은 방식으로 만들죠. 뭐 어쨌건. 그래서 여기 이제 젤리가 싹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런 게 이제 들어 있는 거지. 여기에 NO3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 K 플러스 NO3 마이너스 K 플러스 이런 애들이 막 들어있다 이런 말이에요. 맞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선 첫 번째 1 저기에 있는 에노드 쪽에서는 캐드뮴 2 플러스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생성되는 캐드뮴 2 플러스. 자, 캐드뮴 2 플러스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겠죠? 에노드에서 어떤 반응이 벌어지냐면 이거 산화 반응이 벌어지니까 벌어진 다음에 전자가 딴 데로 가버리니 캐드뮴 2 플러스만 용액 중에 남게 될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에노드 쪽에서는 생성되는 캐드뮴 2 플러스 때문에 양 전하가 쌓이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면 양 전하가 쌓인다는 것 자체가 전하랑 보존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양 전하가 쌓이면 그 물질 부분이 플러스 전하를 띄어야 되는 건데 전하랑 보존이라고 하면 결국 모든 물체는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가 쌓이고 그럼 이게 중성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염다리로부터 NO3 뭐 NO3 마이너스보다는 염다리에서 구경꾼 이온이 이동해 오는 거예요. 즉 이 안에 들어있었던 NO3K 플러스 NO3K 플러스 다 얘네들은 이제 구경꾼이거든요. 이 구경꾼 얘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어쨌건 이 구경꾼들이 어떻게 돼? 바로 전하량 보존을 위해 얘가 짜잔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NO3 마이너스가 1이 이동을 하고 그럼 잘 보세요. 캐드뮴 2 플러스 하나 만들어질 때 NO3 마이너스가 2개가 내려오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뭐가 나타난다? 전하량 보존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네. 여기 알겠죠? 네. 우리 지금 초인적인 인내로 버티고 있네요. 아, 천연이 내까지 아니고 지금 진짜 잘 별로. 아 진짜로요? 네. 요 한 달이면 하나만 더 쓰고 시작할게요. 자, 두 번째 2. 그러면 캐소드. 자, 캐소드 쪽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소모되는 누구? 소모되는 Ag 플러스. 자, Ag 플러스가 소모된다는 거 아시겠죠? 네. 왜냐하면 Ag 플러스가 극판으로 이동해서 전자랑 환원돼서 은으로 척출돼 버리잖아. 즉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계속 없어지는데 여기는 계속 NO3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는 얘네들은 구경꾼이가 남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기서는 캐소드 쪽에서는 소모되는 H 플러스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전하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중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염다리로부터 구경꾼 무슨 이온이 오면 되겠어요? 구경꾼 양이온이 이동하는 거예요. 즉 여기에 들어있었던 K 플러스 이온이 이 바깥쪽으로 정전기적 인력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젤리기 때문에 약간 물리적 저항은 있지만 아무리 젤리가 맞고서도 정전기적 인력을 막을 수는 없어요. 정전기적 인력은 전우주에 존재하는 두 번째 센 힘이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또한 뭐가 나타나게 된다? 전하량 보존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염다리의 역할은 몇 가지, 염다리 역할은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역할?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이게 서로가 첫 번째가 산화 환원되는 물질이 직접 접촉하는 걸 막아줘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전하량 보존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염다리라고 하는 게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소모품이에요? 소모품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나겠죠? 왜? 여기 넣어놓은 구경꾼 이온들이 다 빠져나가면 더 이상 사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염다리가 소용을 다 해버리면 이제 외부 회로로 전류도 이동할까요? 이동할 수 없을까요? 이동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염다리는 이 배터리가 구동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훌륭한 발명품이에요. 무슨 말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기화학 반응에서 염다리는 굉장히 이제 그 소모품이라서 자주 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공장에서 많이 만들어요. 만들어서 실제 실험할 때는 그거 사서 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전기화학 실험하면 염다리가 실험실에 잔뜩 있어요. 그래서 이제 쓰다가 좀 잘 안 되면 또 바꿔 끼고 뭐 해서 이렇게 이제 구동을 시키는 거죠. 아시겠죠? 이것이 염다리의 물리적입니다. 라는 것을 그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우엉 왜? 질문이 그래, 질문 좋아요. 여기서 네. 그 K 플러스 NO3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가 생기잖아요. 이때 생긴다는 게 무슨 말이야? 다시 그러니까 생긴다는 게 무슨 말이야? 오른쪽에 환원 반응으로 인해서 NO3 마이너스가 남잖아요. 남아있죠, 남아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K 플러스가 염달에서 본다고 했는데 NO3가 가는 거는 안 되는 건가요? 상관없어요. 네, 뭐 상관은 없으나 네.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NO3 마이너스가 보시다시피 이게 빠져나와 있는데 NO3 마이너스가 이동한다고 해도 뭐 큰 무리는 없죠. 큰 무리는 없으나 네. 이게 큰 무리는 없으나 NO3 마이너스가 이동한다. NO3 마이너스 이동한다. NO3 마이너스가 빠져나왔고 NO3 마이너스가 이동한다. 이런 상황을 무한동력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이게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자 봐요. 네. 이게 NO3가 이동하는 경우는 없느냐? 이게 이동할 수는 없느냐? 네. 이게 어차피 젤리에서도 K 플러스가 이동 가능한데 얘도 NO3가 젤리로 침투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아니. 이게 이동할 수는 없느냐? 네. 이동할 수는 없느냐? 다양한 나오는 건 되는데 들어가는 건 되느냐? 네. 아니 이런 상황에서 무한동력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결론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네. 그 결론은 염다리가 소모품이거든요. 네. 소용을 다하면 더 이상 이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게 되는데 네. 그게 아마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하고요. 네.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에 저항의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아, 근데 그거에 대한 문헌은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당장은 모르겠는데 결론은 소모돼서 작동을 안 해요. 그럼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놈 이쪽으로 이동하지는 않는다는 뜻인데 가만히 있어 보자. 얘가 빠져나와. 그러면 플러스가 많아. 플러스 빠져나와. 그럼 플러스가 많아. 그럼 플러스가 남았어. 그래도 아예 이동하지 않는지 남았어. 그런 다음에 남았어. 무시할 수 있는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남았어. 이동을 하느냐 남았어. 누군가가 이제 거꾸로 이동하는 건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거꾸로 이동하는 건 어려워. 왜 어렵냐면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수화라는 현상 때문에 그래요. 네, 뭐냐면 이쪽은 젤리잖아요. 네 맞아요. 젤리기 때문에 요 양이온과 요 음이온들은 주변을 둘러싸는 물 분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왜냐하면 젤리하고 물이 엮여 있으면서 물 자체가 유동적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물 속에 들어 있으면은 양이온하고 음이온 주변에 물이 이렇게 둘러싸요. 물이 둘러싸기 때문에 이 물이 둘러싼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크기가 커져서 다시 이 안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애들은 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화가 돼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수분이 없진 않아. 있긴 있지만 이 젤리 때문에 수화되는 정도가 적을 거고, 그러니까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작을 때니까 작은 놈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건 되지만 한 번 빠져나와서 수화가 된 건 안으로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안에 있는 놈이 소모되는 형태로만 구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소모가 돼서 얘를 연구에 쓸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해보면. 그것에 대한 설명을 만들어 붙이면 이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건 내가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뭐 원리적으로는 그렇겠네요. 그리고 눈다리 양쪽 필터에다가 수화만 딱 해제할 수 있는 좀 그런 걸 딱 달아놓으면 그건 근데 이제 근데 이제 배터리 자체가 이제 뭐 수용액 쪽으로 구동되면 근데 수용액이 아닌 배터리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그거 리튬 아이온 배터리 같은 게 수용액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럼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온이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죠. 그러니까 충전만 해주면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줄 수 있죠. 뭐 그 생각도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오케이, 됐다. 좀 쉬었다 하죠. 좋아. 저 생각은 나도 해본 적은 없는데, 그렇구나. 두 명? 두 명 누구지? 만수. 민수랑 만수. 그다음에 송지영. 만수하고 시영이. 그렇구나. 만수. 하지메 마시테. 만수. 만수. konnichiwa. 만수. 만수-산. konnichiwa. 그래. 미션을 안 미션 놀러 간 거예요?